박지원, 서훈, 서욱 이 세 분의 어떤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저는 뭐가 됐던 간에 저 당시에 무언가를 은폐하려고 했던 시도는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서해 공무원의 유족이 고소를 했다고 해서 그거 하나로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고 또 소환할 수 있겠어요? 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비서실장에 이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까지 오늘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다 아시겠지만 정치 9단, 뭐 10단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지난번에 8단까지 내려갔잖아요. 네. 틀렸죠. 예측이 틀려서. 검찰 수사도 여러 번 받으시고 형기도 좀 사셨던 분이에요. 검찰로서 과연 이 증거 삭제 지시, 이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뭔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근데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의 이제 주장이고요. 지금 그 검찰이 좀 파악한 걸 이게 쭉 그 파악해 보면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9월 22일 밤 9시 40분경에 우리 해수부 공무원, 육국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수역에서 사살되고 시신까지 소각됩니다. 박지원 전 원장이 당시 그 정보 라인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지득한 게 11시 좀 넘어서고 그걸 서훈 당시 안보실장하고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자정이 넘어서 새벽 1시에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관계장관 회의가 있고 거기서 보안을 유지해달라 하면서 국방부 장관 서욱, 국정원장 박지원 두 사람에게 관련된 정보를 그 삭제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박지원 원장은요 검찰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3시에 새벽 3시에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그거를 지시를 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했고 그날 오전 11시 30 몇 분까지 총 46건의 문서가 국정원 그 메인 서버에서 메인 서버가 아니고 그 거기 올려 있는 그 통신망에서 삭제가 됩니다. 뭐 이런 게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서훈 그 당시 안보실장은 본인 그런 적 없다고 그러는데 오늘 이제 그 보도에 의하면 그날 새벽 1시에 그 회의를 하고요. 오전 8시 30분경에 국가안보실 비서관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그 얘기를 그 또 같은 얘기를 했고 회의가 끝나고 비서관들이 따로 모여서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게 덮어지지? 함구령 지시에 대해서 함구령 비서관들이 지시에 대해서 반발했다.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다들 미친 거 아니야? 이런 게 어떻게 덮어지지? 그런 거를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진술까지 다 확보한 상태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인데 박지원 전 원장은 이제 아니라고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제 좀 부인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박지원 전 원장까지도 그럼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영장 청구까지? 뭐 저는 뭐 영장을 청구해서 기소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이번 전체적인 최종 결정 과정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느냐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이 지금까지 제시한 바에 의하면 서훈 실장을 최종 결정권자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변수는 저는 박지원 원장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최종 승인권자는 나다라고 얘기 나오면서 오히려 이 수사가 서훈, 박지원 이런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어떤 축적한 뒤에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지 말지 이 부분이 아마 지금 검찰은 고민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이제 그 대목입니다. 지금 이제 이 피격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내가 최종 승인자다라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었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찰로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본인이 먼저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최종 승인자다. 결정했다고. 그래서 참 그 부분을 어떻게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지금 세 분의 그 소환과 또 구속이 되시면서 저 주 의서 결정에 계셨던 박지원, 서훈, 서욱 이 세 분의
어떤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저는 뭐가 됐던 간에 저 당시에 무언가를 은폐하려고 했던 시도는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시한 자가 누구냐, 최종 누구까지 알고 있었느냐만 지금 우리가 밝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의 저는 그 발언이 조금 의미심장해요. 왜냐하면 아랫사람을 두둔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었는지 정말 본인께서 최종 그걸 다 알고 뭔가 그때 그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에 대한 종전선언을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분위기를 파악을 해서 어떤 통치행위로서의 결정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조금 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정치적 파괴력이 크고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을 꺼내기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고 그 전에는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었고 물론 이제 뭐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도 뭐 검찰에 소환돼서 형량을 살긴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비극적인 어떤 일이 있은 이후에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많은 굉장한 사회적 갈등과 뭐 대립이 있었죠. 검찰이 그런 걸 감내하면서까지 헌법을 초월하는 통치자는 없다라고 하는 한동훈 장관의 그 말을 실현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부분은 혐의가 있더라도 정치적인 차원에서 조금 벗어나서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뭘로 소환을 할 거냐, 뭘로 조사를 할 거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아까 서해 공무원의 유족이 고소를 했다고 해서 그거 하나로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고 또 소환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김연아 전 의원 말씀의 말미에 들어있는 내가 승인권자라고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발언, 그게 그러면 통치행위에 간주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서해 공무원 사건 전반에 걸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또 지시를 했고 승인을 했고 어느 단계까지 구체적으로 개입 아니면 뭐 관여를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통치행위의 그런 범위는 또 어떻게 정할 거냐? 그러면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검찰이 이미 뭐 서훈 전 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그다음에 기소 등등의 서훈 실장으로 뭐 매듭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거기에 선을 그었다는 게 바로 그런 부담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